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17년도 2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A 유형의 행동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4번은 모두 A 유형의 행동 특징인데 3번에 시간에 대한 걱정을 덜하고 여유를 가진다는 바로 B 유형의 행동 특징이 되겠죠. 22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직무 분석 방법은 박스에 제시된 것은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최초 분석법이에요. 최초 분석법 7가지가 있죠. 면관체, 설록중, 그리고 작업 일지법까지. 그 중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주재원들에게 쭉 나가서 인상 깊은 일들을 적게 하였다 하니까 이건 바로 중요사건 기법 결정적 사건법에 해당되겠네요. 23번 홀랜드 성격 유형 중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좋아한다. 관습형이죠. 현탐의 사진관 이거 외우고 계시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홀랜드 성격 유형은 1, 2차 모두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특히 2차 실기에서 홀랜드 성격 유형 6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쓰시오만 나오면 이 현실형 써놓고 설명까지 해야 되나 그냥 현실형만 써야 되나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분 있는데 만약 칸이 좁으면 답안 쓰는 칸이 좁으면 현실형만 쓰세요. 하지만 답안 쓰는 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현실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답안 작성하고 나와서 이 설명까지 쓰고 나왔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발표 날까지 굉장히 초조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홀랜드 성격 유형은 현탐의 사진관 6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 내용까지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24번 스트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스트롱 검사의 하위 척도 역시 2차 실기에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스트롱 검사의 하위 척도 3개가 있어요. 일반 직업 분류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직업 분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GOT라고 이렇게 해요. GOT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흥미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 흥미 척도라는 거 BIS라는 것이에요. GOT를 특정 흥미들로 세분해서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세 번째가 개인 특성 척도예요. 이 개인 특성 척도는 PSS로 이렇게 표시되어지는데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들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한다. 이게 바로 스트롱 검사의 하위 척도 3개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1번에 보면 기본 흥미 척도는 홀랜드의 6가지 유형을 제공했다. 아니죠. 6가지 유형을 제공했던 것은요. 일반 직업 분류 GOT예요. 2번에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는요. 1부 진로 성숙도 검사, 2부 직업 흥미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2번 맞네요. 3번에 업무 학습 리더십 모험심을 알아보는 기본 흥미 척도. 얘는 기본 흥미 척도가 아니죠. 개인 특성 척도예요. 개인 특성 척도 PSS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4번에 개인 특성 척도 이건 뭐야? 개인 특성 척도는 BSS 아니 PSS죠. 그런데 일반 직업 분류의 하위 척도로서 특정 흥미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요. 개인 특성 척도도 아니고요. 바로 기본 흥미 척도예요. 기본 흥미 척도 그리고 BIS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5번 심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답은 쉬워요.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 준거 참조 검사 아니에요. 규준 참조 검사예요. 상대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에 측정의 오차가 작을수록 신뢰도는 높은 경향이 있죠. 3번에 검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게 나타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 화살 관역판 이렇게 있었을 때 신뢰도는 일관성이에요. 이렇게 6점짜리 화살에 집중적으로 꽂혔단 말이에요. 그럼 신뢰도 높은 거죠.
하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이건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죠. 타당도는 정확해야 되니까 10종 관역에 들어가야 타당도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타당도가 높기 위해서 신뢰도는 반드시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4번에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인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타당도의 개념이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25분 문제는 쉽게 처리가 되는데요. 거기 꿰뚫어 보기에 보면 심리 검사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차 실기도 엄청 중요해서 제가 1차 필기 때부터 몇 차례 이 총 정리된 걸 갖다 놓는데요. 이 내용에서만 1차 필기 그리고 특히 2차 실기에서 매년 나오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심리 검사 분류를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해놨었죠. 첫 번째는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실시 방식에 따라서 두 번째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 꿰뚫어 보기 잘 살펴보시면 돼요. 제가 그 정리한 거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예요.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는 다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는 실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수검자 수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검사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바로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로 나눠지죠. 두 번째 수검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로 나눠지고요. 세 번째 검사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규준 참조 검사, 규상이에요. 상대평가. 그리고 준거 참조 검사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세 번째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 인지적 검사, 성능 검사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정서적 검사, 성향 검사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인지적 검사는 다시 세 개로 나눠지죠.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로 나눠지고 정서적 검사, 성향 검사는 바로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는요. 세 개로 나눠지는데 축소 상황 검사, 그리고 모의 장면 검사, 그리고 경쟁 장면 검사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 검사의 분류를 철저하게 해두세요.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1차든 2차든 겁먹지 않고 모두 풀 수 있고요. 특히 2차 실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이론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만 해두시면 여기서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26번.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우리 흔히 성대사생이라고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무엇이에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인데, 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반드로가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성대사생편이다 이렇게 했었죠. 성취 경험, 그리고 대리 경험, 그리고 이 사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의 설득이에요. 사회적 설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사생에서 이 사는 사회적 설득이고요. 그리고 4번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아니라 생리적 상태와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대사생인데 같은 표현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바꿔서 나오기도 하니까. 성취 경험은 수행 성취라고도 하고요. 대리 경험은 간접 경험이라고도 하니까 아울러서 알아두세요. 성대사생이에요. 27번.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2차 실기에도 나왔던 것이 작화제역 했었어요. 자는 어디 갔나요? 카드 분류 나와 있고요.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예요. 역할놀이, 역할극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번이 틀렸죠. 여기 작화제역에 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 척도라는 것이죠. 자기 효능감 척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측정 도구, 작화제형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 설명도 알아두셔야 돼요.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라요. 4번에 나와 있는 욕구 및 근로 가치 척도는요. 바로 양적 평가 도구예요. 질적 측정 도구가 아니라 양적 측정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8번. 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 이론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클라인과 바이너 등이 내린 결론과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요해요. 2번. 모든 직업마다 성공에 필요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거고요. 3번. 개인의 직업 선호는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을 강조했던 학자는 바로 로라는 이런 학자예요. 욕구 이론을 주장했던 로의 이론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사항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클라인과 바이너가 내린 이 결론은 총 4가지가 있는데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진로 선택은 인지적 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개를 철저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29번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지금 기억번에 보세요.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은요.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을 강조한다. 이 반두라 맞는 거고요. 니은번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내담자가 욕구를 분류하고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도 맞는 것이에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디귿번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 경험을 형성하고 진로 행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매개 변인을 찾는 데 목표를 둔다. 이거는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아니라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1번 가치 중심적 진로 이론 흥미와 가치가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가치 중심적 진로 이론을 펼친 사람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브라운은요. 이 가치가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흥미는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리을번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기억니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30번.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서 표준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특정한 원점수 이하에 속하는 사례의 비율을 통해 나타내는 상대적 위치다. 이게 바로 백분위 점수잖아요. 백분위 점수예요. 이렇게 2번에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게 바로 표준 점수네요. 3번에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발달의 과정이다. 이게 단계 규준이라는 것이고요. 4번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한 규준 집단에서의 자료이다. 이게 전국 규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점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건 표준 점수 나왔으니까 표준 점수 지점수 구하는 걸 한번 해보시죠. 지점수는 2차 실기에도 나왔어요. 20년도 2차 실기에 나온 바 있었는데요. 지점수 구하는 것은 표준 편차 분의 단순하게 계산이에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공식은 몰라서 틀린다는 것이죠.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이게 바로 지점수 구하는 공식이고요. T점수 구하는 공식은 10 곱하기 G점수 플러스 50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이 T점수라는 거는 G점수가 소수점과 음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G점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T점수예요. 요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31번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직무 분석 유형은 작업자 중심이냐 과제 중심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 작업자 중심은요. 1번 보세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간의 재능들에 초점을 두어서 지식, 기술, 능력, 경험과 같은 작업자의 개인적 요건들에 의해서 작업자의 개인적 요건들에 의해서 직무가 표현되어진다. 이게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에요. 2번에 직책 분석 설문지 PAQ요. 직위 분석 질문지라고도 해요.
직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 표준화된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요.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 아니라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에요.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이렇게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에서 틀렸고요. 이 작업자 직무 분석을 통해서 바로 이 작업자 명세서, 다른 말로 하면 직무 명세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볼게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말 그대로 작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직책 분석 설문지 또는 직위 분석 질문지 PAQ예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된 분석도 만들 수 있고요. 이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로 작업자 명세서, 직무 명세서를 만드는 것이에요. 반면에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FJA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분석 도구 만들 수 없고 직무 기술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31번 다 했고요. 이건 뭐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30번. 다음은 로가 제안한 8가지 직업 군집이야 서브 2단기 5과의 1 이렇게 했었잖아요. 서브 2단기 5과의 1 지금 제시된 박스에 제시된 거 보면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포함하는 군집이다. 운송과 정보, 통신에 관련된 직업뿐만 아니라 공학기능, 기계, 무역에 관계된 직업들도 이 영역에 속한다. 대인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면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둔다. 기술직이에요. 1번. 그래서 1번에 이렇게 해당되네요. 나머지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해설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래요. 33번.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 이것도 여러 차례 있었죠. 우리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 있고 2차적 그리고 3차적 있다고 했었어요.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출처 지향적 관리라고 했죠. 조직 수준의 관리 전략이라고 했었어요. 직무 재설계, 직무 확대 등이 해당되고 2차적 관리 전략은 반응 지향적 관리라고 했었어요. 개인 수준의 관리 전략이고요. 이완 훈련, 신체적 정서적 배출, 바이오 피드백, 스트레스 관리 훈련 이런 것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3차적 관리 전략은 증후지향적 관리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부정적 결과들을 치료하는 것, 심리치료, 약물치료가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33번은 바로 이 직무 재설계가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고 나머지 이완훈련, 바이오 피드백, 스트레스 관리 훈련은 2차적 관리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34번. 다음 중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점수를 채점할 때 채점자끼리 점수폭이 너무 크게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지선다죠. 이거는 채점자 간에 이견이 나올 수가 없죠. 미리 다 답을 서로 협의해서 정해놓고 맞는 답을 설정해 놓고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채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뢰도 흐트러질 그런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에세이 검사는 문장 검사예요. 서술 검사죠. 우리 직업상담사 2차 실기에 해당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표현에 따라서 이걸 맞게 해줄 수도 있고 감점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채점자 간에 따라서 채점자에 따라서 많은 편차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실기 우리들 직업상담사 2차 실기 이 답안을 공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공표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이견이 많을 것이에요. 투사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검자가 자유롭게 반응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집, 나무, 사람 이런 HTTP 검사 같은 경우도 투사적 검사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한 것이죠. 4번의 직접 행동 관찰법 말 그대로 직접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35번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니 말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2번 주로 성장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경험은 영향력이 없다. 아니 말도 안 되지. 상식이에요. 3번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환경에 영향 관련이 없다. 아이고요. 이건 그냥 문제 그냥 다 그냥 주는 것이네요. 이전의 문제들이 어려워서 그냥 보너스로 줬던 것이에요. 4번 일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36번 우리 지금 이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 중에서 동작성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검사는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언어성 검사요. 언어성 검사요. 언어성 검사 이렇게 해서 내용이요. 기본 지식이고요. 숫자 외우기, 그리고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해서 기술 어산이공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작성 검사예요. 동작성 검사는 동작이니까요. 차례 맞추기, 그리고 모양 맞추기, 그리고 토막짜기, 차는 모토죠. 그래서 토막짜기 이렇게 해놓고 바꿔 쓰기, 빠진 곳 찾기, 이렇게 차 모토 바빠. 동작성 검사는 차는 모토고 이 모토는 바빠 이거죠. 이게 바로 동작성 검사예요. 다시 한번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언어성 검사는 키숫 어산이공,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로 나눠지고, 동작성 검사는 차 모토 바빠,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토막짜기, 바꿔쓰기, 빠진 곳 찾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것과 비슷하게 좀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 전에 나왔던 것 중에 헷갈리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거 했었어요. 뭐 했었냐면 웩슬러 지능 검사에 웩슬러 이 지능 검사의 소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혼이라는 학자가 분류했다고 했었죠. 이렇게 18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웩슬러 지능검사, 소검사, 혼의 분류 네 가지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결정성이요, 두 번째 유동성이요, 세 번째 기억, 네 번째 속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결정성에 관한 것은요, 기본 지식, 어휘,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기어 20 이렇게 했었고, 유동성은 차모토 빠공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토막 짜기, 그리고 빠진 곳 찾기, 이렇게 공통성 문제, 숫자 외우기. 그래서 헷갈릴까봐 이거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해 두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하고 그 전에 비슷한 거 봤는데 뭐지, 그거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럴까봐 한꺼번에 정리하자는 것이죠. 기억에 관련돼서는 이 기본 지식, 산수 문제, 숫자 외우기, 기산숫, 이렇게 속도 문제는 속도에 대한 것은 바꿔 쓰기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웩슬러 지능검사, 소검사, 혼의 분류에 따르면 결정성은 기본 지식, 어휘,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유동성은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토막짜기, 빠진 곳 찾기, 공통성 문제, 숫자 외우기. 세 번째 기억에 관련해서는 기본 지식, 산수 문제, 숫자 외우기. 네 번째 속도는 바꿔 쓰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 더 하자면 그거 기억나실까요? 카텔의 지능에 대해서요. 카텔의 지능, 카텔은 지능을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결정성 지능이요, 결정성 지능. 두 번째가 유동성 지능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카텔의 지능에서 이 결정성을 뭘로 이렇게 봤나요? 이 간장에 녹아있는 소금의 결정체 이렇게 봤잖아요. 이 소금의 결정체는 시간이 지나야지 간장에 녹아있던 소금 결정이 마치 수정처럼 이렇게 딱
그래서 크리스털라이즈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성이 무엇이냐? 후천적 지능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유동성 지능이 바로 선천적 지능이다. 이 비슷한 용어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여하튼 동작성 검사라고 했잖아요. 차 모토, 차는 모토야, 모토는 바빠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답 딱 나오죠? 3번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정리했다 이번에. 37번. 미네소타 직업분류책의 이 3과 관련하여 발전한 직업발달 이론은 무엇이냐?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것이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이라고 했었어요. 38번이요.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의 단계요. 경고나 또는 경계 이렇게 하죠. 저항, 소진이나 탈진. 3번이 답이죠. 이건 뭐 숱하게 많이 했어요. 39번.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요구 분석이죠. 요구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니즈 평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need assessment라고 해서 니즈 평가 요구 분석이에요. 이 니즈 평가라는 것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경력 프로그램을 만들지 알아보는 평가라고 했잖아요.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니즈 평가 요구 분석이다. 역시 몇 차례 전문제 나온 적이 있네요. 40번. 슈퍼의 이론이나 그의 생애 진로 무지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좋고 2번 좋고 3번 무리 없어요. 4번 보세요. 슈퍼의 이론은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서 일회적인 선택이다? 아니죠.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선택이에요. 연속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